안녕하세요. 스타포스트입니다. 매년 8월 전 세계의 중앙은행 총재와 경제 전문가들이 미국 와이오밍주의 한적한 휴양지 잭슨홀에 모입니다. 이곳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에 글로벌 경제가 요동치는데요. 2025년 올해 잭슨홀 미팅은 그야말로 역사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이 드디어 정책 방향을 완전히 틀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2025년 잭슨홀 미팅의 핵심 내용과 이 결정이 앞으로 한국 경제와 우리들의 투자에 어떤 거대한 파장을 몰고 올지 심도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잭슨홀 미팅의 결론부터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명백한 비둘기파로의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그는 연설 내내 고용시장의 하방 위험이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방 위험보다 더 시급한 과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이르면 9월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이며 연준의 정책 무게중심이 물가 안정에서 고용 최대로 완전히 이동했음을 의미합니다. 둘째, 하지만 이러한 정책 전환의 이면에는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둔화되는 성장세, 심화하는 무역 보호주의,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된 핵심 경제 지표의 신뢰성 저하까지. 이번 미팅은 단기적인 경기 대응을 넘어 인구 구조 변화와 생산성이라는 장기적 도전에 거시경제가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로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전환은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한마디로 양면적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연준의 비둘기파적 기조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유연성을 높여주고 달러원 환율 안정과 국내 금융시장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연준이 정책을 전환하게 된 근본 원인, 즉 미국 고용시장의 약화와 글로벌 무역 마찰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실물 경제에 상당한 역풍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겐 새로운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확보된 정책 여력을 활용해 내수 경기를 부양하고 AI와 같은 고성장 부문으로 산업 구조를 빠르게 개혁해야 합니다. 투자자들 역시 기존의 포트폴리오를 재검토하고 새로운 환경에 맞는 자산 배분 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번 2025년 잭슨홀 심포지엄의 공식 주제는 노동시장의 전환, 즉 인구구조, 생산성, 그리고 거시경제 정책이었습니다. 이 주제는 팬데믹 이후의 단기적인 논쟁을 넘어 세계 중앙은행들이 직면한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도전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주제 선정의 배경에는 세 가지 핵심적인 구조적 동인이 있습니다. 첫째,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대표되는 전 세계적인 인구 구조의 변화. 둘째, AI로 대표되는 파괴적 기술 발전이 노동 생산성에 미칠 불확실한 영향. 그리고 셋째, 주요국의 이민 정책 변화와 같은 정치적 요인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중앙은행들이 더 이상 과거의 정책 틀에만 머무를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중앙은행들이 미지의 영역에 진입했음을 인정하고 새로운 경제 환경에 맞는 정책 프레임워크를 모색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던 제롬 파월 의장의 기조 연설. 그의 발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양면적 위험 속 고용시장 방어로의 무게중심 이동입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은 상방으로, 고용에 대한 위험은 하방으로 기울어 있는 도전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도 최근 고용지표의 급격한 둔화를 우려스러운 균형이라 표현하며 고용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음을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가 초래할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해서는 이를 지속적인 문제가 아닌 일회성 물가 수준의 변화로 규정하며 전략적으로 평가절하했습니다. 이는 고용 안정이라는 목표를 우선시하기 위한 명백한 선택으로 2024년까지 유지했던 매파적 기조에서 완전히 벗어나 9월 금리 인하의 문을 활짝 연 비둘기파적 선회로 해석됩니다. 다른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유럽중앙은행 ECB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공급망 충격과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 공급 측면의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경계감을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수요 둔화를 더 우려하는 연준과는 결이 다른 모습입니다. 영란은행 BOE의 앤드루 베일리 총재는 보호무역주의 심화를 구조적 문제로 지적하며 국제 공조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 충격의 내재적 지속성을 언급하며 섣부른 정책 완화를 경계하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민간 부문의 시각이 특히 주목받았습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CIO인 루스 포렛은 오찬 연설에서 AI가 가져올 변혁적 영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그녀는 AI 기술이 노동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 공급 부족 문제를 상쇄하고 인플레이션 압력 없는 높은 성장을 가능하게 할 잠재력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거시경제의 위험 요인에
집중하는 중앙은행 총재들의 다소 비관적인 시각과 대조를 이루며 기술 발전이 가져올 긍정적 공급 충격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파월 의장의 연설은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연설 직후 9월 FOMC에서 금리를 25bp 인하할 확률은 70%대에서 90%에 육박할 정도로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경제지표의 신뢰성 문제라는 새로운 변수가 급부상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미국의 비농업 고용지표가 이례적인 수준으로 대폭 하향 수정된 사건은 연준의 데이터 의존적 정책 결정 방식의 근간을 흔들었습니다. 이는 연준이 향후 특정 월의 단기 데이터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장기적인 추세와 다양한 보조지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합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은 연준의 정책 전환을 보다 구조적인 비둘기파적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전문가와 투자은행들은 심포지엄 이전부터 고용시장 둔화를 근거로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시사할 것이라는 비둘기파적 시나리오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이는 파월 의장이 직접 제시한 고용시장 둔화, 인플레이션 안정이 근거였습니다. 실제 연설은 이 시나리오와 정확히 일치했으며 시장은 안도 랠리로 화답했습니다. 반면 일부에서 제기했던 매파적 시나리오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연준이 당면한 두 가지 상충된 목표 사이에서 고용시장의 하방 위험을 더 시급한 과제로 판단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2025년의 정책 전환은 과거 잭슨홀 미팅과 비교하면 더욱 극적으로 다가옵니다. 불과 3년 전인 2022년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고통이 따르더라도 강력한 긴축을 지속하겠다는 초강경 매파적 연설로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2024년에는 정책을 조정할 시점이 왔다고 언급하며 금리 인하 사이클의 시작 가능성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2025년, 올해는 고용 둔화라는 명백한 근거와 데이터 신뢰성 문제라는 새로운 변수를 통해 금리 인하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더욱 강력하게 설파했습니다. 그야말로 극적인 정책 기조의 변화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모든 변화가 한국 경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먼저 금융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달러원 환율입니다. 연준의 명확한 금리 인하 신호는 달러 약세 요인으로 환율에 직접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단기적으로는 1390원대까지 상승했던 환율이 1300원대 중후반 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중장기적 경로는 불확실합니다. 연준이 완만한 금리 인하 사이클을 지속한다면 한미 금리 역전폭이 축소되면서 원화 강세, 즉 환율 하락 압력이 이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나 만약 미국의 경기 둔화가 예상보다 심각한 경착륙으로 이어지거나 무역 정책 불확실성이 극대화될 경우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재점화되며 달러가 다시 강세로 전환될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두 번째, 주식시장입니다. 연준의 정책 전환은 국내 주식시장에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긍정적 요인은 글로벌 유동성 환경이 개선되고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자극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 자금의 국내 증시 순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추진되는 점은 긍정적인 구조적 변화입니다. 하지만 부정적 요인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유동성 확대로 인한 안도 랠리는 단기에 그칠 수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미국 경제의 둔화에 있다는 점이 결국 부각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본격화되면 수출 의존도가 절대적인 한국 증시는 결국 실적 악화 우려로 하방 압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단기적 유동성 랠리 이후에는 펀더멘털, 즉 실적에 따른 종목 차별화 장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채권 시장입니다. 연준의 정책 전환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결정과 국내 채권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동안 사상 최대로 벌어진 한미금리 역전폭, 최대 2.00%P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하기 어렵게 만드는 주된 제약 요인이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제약이 완화되면서 한국은행은 국내 경제 상황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1% 미만으로 하향 조정되고 물가 상승률 또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국은행이 이르면 10월경 기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는 국내 국고채 금리의 전반적인 하락, 즉 채권 가격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금융시장의 반응을 살펴보았는데요. 단기적인 훈풍이 기대되는 금융시장과는 달리 실물 경제는 보다 복합적이고 도전적인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에 미칠 영향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입니다. 수출은 두 가지 악재에 직면합니다. 첫째는 환율 효과입니다. 단기적인 원화 강세는 우리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원화 가치가 1% 상승할 경우 총 수출이 0.51% 감소하며 특히 자동차, 기계, IT 부문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둘째는 더 근본적인 위협인 글로벌 경기 효과입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선 배경, 즉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기의 둔화는 수출 물량 자체를 위협할 것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한 국책연구기관은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2024년 6.8%에서 2026년에는 0.6%까지 급격히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AI 수요에 힘입은 반도체를 제외하면 자동차와 철강 등은 미국의 관세 정책과 맞물려 실적 불확실성이 매우 큽니다. 다음은 내수와 투자입니다. 이곳은 엇갈린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은 가계의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심리를 개선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춰 설비 투자, 특히 반도체 분야 투자에는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합니다. 하지만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건설 투자입니다. 과거 고금리 시기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 부실과 수주 부진의 여파로 2025년 건설 투자는 무려 8.1%나 급감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리 인하가 부동산 PF 시장의 경색을 일부 완화할 수는 있겠지만 이 구조적인 부진을 단기간에 해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합적인 도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먼저 정부와 한국은행의 정책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한국은행은 연준의 정책 전환을 기회로 삼아 국내 경기 상황에 초점을 맞춘 선제적인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195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를 고려한 신중한 속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단기적인 경기 둔화에 대응하고 AI, 바이오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R&D 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전통적인 수출주도 성장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AI 중심의 산업혁신 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투자자들을 위한 투자 전략입니다. 연준의 정책 전환은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제시합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 조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내 주식은 선별적인 비중 확대가 유효합니다. 금리 하락의 수혜를 입고 정부의 강력한 육성 의지가 뒷받침되는 AI 관련 성장주 AI 반도체, 소프트웨어, 로봇 등화, 내수 회복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 필수 소비재, 유통, 미디어 콘텐츠 등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해외 주식은 미국 증시의 단기 랠리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경기 둔화 리스크가 상존하므로 중립적인 시각을 유지하며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국내 채권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확실시되는 만큼 국고채 등 우량 채권을 중심으로 비중을 확대할 매력적인 시점입니다. 결론적으로 투자자들은 금리 인하라는 단기적 호재에 편승하기보다 글로벌 경기 둔화라는 구조적 변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포트폴리오 내에서 국채 등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려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중심으로 기회를 모색하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2025년 잭슨홀 미팅은 세계 경제가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연준의 정책 전환은 한국 경제의 단기적 유동성이라는 기회와 장기적 실물 경제 둔화라는 위협을 동시에 보내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안정에 안주하기보다 거대한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는 선제적인 정책과 현명한 투자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스탁포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